오늘은 여러 가지 질병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질병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수천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질병은 하나인데 치료 방법은 100가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정말 질병 치료를 어떤 분은 저처럼 20초 만에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을 치료해야 그 치료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안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빨리 치료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사람을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치료한다, 어떤 사람은 뭐로 치료한다, 그분들의 그 치료 방법을 우리는 다 이제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난치병, 희귀병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이 치료의 그 근본,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똑같습니다. 제 방법,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은데 왜 성경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치료 방법은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만 잘 되게 하면 치료는 다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병이 오는 것이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동영상에는 그 질병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혈액순환을 갖다 이제 잘 시키면 되고, 근데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순환을 잘 하려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올바른 식습관과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된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효과는 빠르고요. 또 치료도 바로바로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방송이 알려지게 되면은 아마 의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장 쉽게, 여러분들 그냥 가장 알아듣기 쉽게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경혈과 경락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다른 것도 있어요. 복잡한 말이 많아요. 그러나 자, 경혈이 있고 경락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경혈점이다. 그러면 침 놓는 자리, 뜸 뜨는 자리, 지압하는 자리, 요걸 이제 경혈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다음에 경락은 이제 그 기혈이 흐르는, 피가 흐르면서 그 기운도 같이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 기운도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기운은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 기혈이 흐르는 그 통로를 이제 우리가 경락이라고 보면 돼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이 길을 보게 되면 이제 길이 있고, 그 길 밑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상수도도 있을 뿐만 아니고 하수도가 탁 나 있어요. 그죠? 모든 찌꺼기, 물이 비가 온다든지 찌꺼기 뭐를 씻고 하려면 그 밑으로 해가지고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정화조도 있고 이제 하수구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도로 밑으로 쭉 나 있는 건 하수구가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맨홀 있죠, 맨홀. 그 맨홀 뚜껑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맨홀 뚜껑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맨홀 뚜껑에 왜 이걸 만들어 놓느냐? 중간중간에 찌꺼기가 고이도록. 그 맨홀은 조금 깊어요. 그죠? 살짝 깊어요. 왜? 찌꺼기가 자꾸 그 밑으로 쌓여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찌꺼기는 쌓이고 물은 흐르고. 그죠? 그래서 그 맨홀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맨홀을 갖다가 우리가 그러면 경혈점으로 보자 이거예요. 왜? 찌꺼기가 쌓이는 곳이니까. 그 경혈점에도 우리가 침 놓고 뜸 뜨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가 막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막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우리가 침도 놓고 뜸을 떠서 어떻게든 그거를 좀 잘 흐르게끔, 물이 잘 흐르게끔, 기혈이 잘 흐르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경혈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맨홀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맨홀. 그러면 하수도가 쭉 돼 있는 그거를 경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락. 이제 경혈과 경락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굉장히 쉬운 예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맨홀에 찌꺼기가 가득 차서 막히면 하수구에 물이 안 흐릅니다. 그럼 그 더러운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길 위로 다 나옵니다. 더러운 물이. 다시 말해서, 맨홀에 찌꺼기가 가득 차서 막혔다. 이거는 뭐냐면, 경혈에 어혈이 가득 차서 막혔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맨홀에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뚫어줘야 돼요. 만약에 안 뚫어지게 되면은 물이 밖으로 막
넘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이 경혈에 어혈이 가득 차서 막히면 혈압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막 저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치료 방법을 제가 지금 크게 그냥 6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6가지로.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경혈이 막혔다. 그러면 지압하는 데를 갑니다. 아니면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그죠?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가 막 안 좋으면, 그죠? 마사지를 받으러 가죠. 또 지압 받으러 가죠. 이거 지압 받고 마사지 받는 거는 어떤 역할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맨홀 뚜껑을 열고 천천히 꼬쟁이로 천천히 그냥 꾹꾹 눌러주고 그냥 흔들어주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슬슬 흔들어주고 눌러주고 하니까 좀 막혔던 것이 조금씩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뭔가 좀 시원하고 좋네. 근데 내일 되면 똑같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압 마사지가. 예. 뭐 효과가 별로 없죠. 그 돈에 비해서,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침과 뜸이 있습니다. 이거는 맨홀 뚜껑을 열고 조금 세게 저어주는 거예요. 세게. 그러면 며칠은 좋은데 며칠 지나면 또 똑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항요법인데, 이거는 맨홀 뚜껑을 열고 아예 그냥 찌꺼기를 갖다가 다 퍼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항요법은 그냥 어혈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아프지만 이 효과는 이게 좋아요. 근데 다음에 또 차게 됩니다. 오래 가죠.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오래 가요. 그럼 네 번째, 한약이나 어떤 약초요법이 있죠. 이거는 이제 신장하고 간을, 위장을 치료를 해서 이 찌꺼기를 깨끗한 물로 막 계속 희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잘 흐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장과 간을 치료를 하고 위장과, 그죠? 이거 뭐 소장과 대장,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을 잘 치료를 다 깨끗하게 해서 어혈을 갖다가 이 깨끗한 물로 계속 희석해가지고 어혈을 다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이게 좀 걸리지만은 효과는 더 오래 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식생활 개선입니다. 하수구의 찌꺼기를 갖다가 아예 배출을 안 하는 거야. 그죠? 식생활 개선을 하는 거야. 그냥 나쁜 거 아예 안 먹어. 하수구에 아예 찌꺼기를 안 버려. 나쁜 걸 안 먹어서 어혈 자체를 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다. 우리 식생활 개선해야 돼요. 잠자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욕심내지 않고 살아나는 것, 항상 건강한 생각하고, 건전한 생각하고, 좋은 음식 먹고, 깨끗한 음식 먹고, 나쁜 음식 안 먹고, 찬 음식 안 먹고, 그런 식생활을 개선을 하면, 아예 그냥 하수구에 찌꺼기 자체를 안 버리는 건데, 뭐, 찌꺼기 자체를 안 버리는데 어떻게 막히겠습니까? 안 막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양약요법, 양약. 자, 양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치료를 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그 찌꺼기가 이제 하수구에 꽉 막혀 있으면, 뭐 뚜러펑 같은 거 있잖아요. 뚜러펑. 네. 뚜러펑 같은 걸로 막 부어가지고, 막 그걸 갖다 막 녹이고, 막 어떻게 하고 막 해갖고 하려고 하는, 이제 아스피린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든지, 뭐 또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약을 먹여서 이걸 갖다가 어혈을 막 녹여버리는 거야. 인위적으로 막 녹여요. 그러면 그 어혈이, 뭐 찌꺼기 녹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찌꺼기 하다가 나중에 또 어디 가서 또 어딘가 또 막혀요. 그것이. 예, 흘러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계속 먹는 거야. 계속. 아스피린을 계속 먹고, 막 고지혈증 약을 갖다 계속 먹고, 막 뚜러펑을 갖다가 막 그냥 막 오늘도 뚜러펑 넣고, 내일도 뚜러펑 넣고, 모레도 뚜러펑 넣고, 막 계속 뚜러펑을 넣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신장, 간장, 뭐 완전히 뭐 다 망가지겠죠? 응? 저 밑에 있는 저 강에 있는 그 고기들 뭐 생물들 뭐 다 죽겠죠? 그거 똑같아요. 내 몸 죽이는 거예요. 급할 때는 사용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양약으로 이제 그 양의학적으로 하는 게, 하수구에 물을 아예 안 버려. 그냥. 이해되세요? 그 우리가 밥을 해 먹고 막 이렇게 이제 그 해야 되잖아요. 싱크대에서. 근데 싱크대를 아예 안 써. 물 자체를 안 내보내고 거기다가 찌꺼기 자체를 갖다가 그냥 안 내보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혈압약이나 심장약이나 제가 처음에
혈압약 먹여가지고 다시 말해서 혈을 천천히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다 막혀요, 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혈압약과 뭐 심장약이나 어떤 잠 안 올 때 먹는 또 그런 약이나 이런 것들은 심장을 갖다 점점 약하게 뛰게 만들어 가지고 혈액순환을 안 되게 만드는 약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5년, 10년, 15년 먹다 보면 온몸이 전체가 다 다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혈압약이나 심장약 이런 걸 먹게 되면, 그러니까 하수구에 물을 갖다가 그냥 조금씩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다 막혀버려요. 그냥 하수구가 완전히 다 막혀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온몸이 다리가 저리고요, 팔이 저리고요, 이제 어디가 통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발끝 그 다음에 막 다리 이런 데가 이제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요. 왜? 피가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어지럼증을 갖다가 이제 호소하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오늘은 질병 치료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무슨 요법 너무너무 많은데 가장 그냥 효과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식생활 개선이다. 근데 우리가 식생활 개선만 하다 보면요, 솔직히 너무 늦어요. 너무 늦잖아요. 그 하수구가 꽉 찼는데 그 식생활 개선에 언제 그걸 갖다가 다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수 꽉 찬 것도 좀 뚜껑을 열고 좀 청소도 해주면서 그 다음에 그 식생활 개선을 하면, 그것도 때로는 양의학적으로 또 강한 어떤 약물도 한 번 정도는 뭐 또 쓰면서 더 빨리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저것도 적당히 잘 사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빨리 식생활을 갖다가 완전히 딱 바꿔라. 그러면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오늘 방법을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